자, 이제 제8장 병역 의무에 대한 연기 및 감면입니다. 그래서 이 장에 이제 뭐 여기 제목 보시다시피 이제 병역 판정 검사, 입영 이런 것들을 아예 연기를 시키는 그런 조항이 있고, 그 다음에 병역 의무부가 통지서를 받은 다음에 그 날짜를 연기시키는 그런 조항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뒤에 나아가서 이제 뭐 그 병역 처분 받은 거에 대한 변경, 이러한 조항들이 쭉 이제 이어서 기술이 될 겁니다. 자, 먼저 법 제60조가 병역 판정 검사 및 입영 등의 연기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교재 192페이지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의무 이행 1의 연기라고 돼 있죠. 맞죠? 자, 요거의 차이는 이렇게 먼저 설명을 드리고 갈게요. 같은 연기인데 이 같은 연기에 대한 조항이거든요. 근데 60조는 뭐냐면은 날짜를 연기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병판검사 또는 입영 그 자체를 아예 연기를 시키는 거에 대해서 기술해 놓은 조항이고요. 61조는 날짜에 대한 연기입니다. 날짜. 그건 날짜 연기가 아니에요. 달리 말씀을 드리면은 60조는 그 병역 의무부가 통지서 받기 전에 나한테 송달되기 전에 아예 연기를 시킨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61조는 날짜 연기니까 일단 뭔가 날짜 받았으니까 날짜를 연기시키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즉 달리 얘기하면은 병역 의무부가 통지서를 받은 다음에 내가 이 날짜에 약속된 날짜에 못 들어가, 그래서 이 날짜를 뒤로 연기시키는 거다라고 이 차이점을 그렇게 두고 접근하시면 됩니다. 됐죠? 예. 와서 자, 그럼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법 제60조 병역 판정 검사 및 입영 등의 연기입니다. 자, 1항 지방병무청장은 병판검사 또는 재병판검사 대상자로서 다음 각호 어느 안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병판검사 또는 재병판검사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1호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그 다음에 2호 국외에 체제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람, 3호 범죄로 인하여 구속되거나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은 병판검사 또는 이 사람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병판검사 또는 재병판검사 대상자예요. 그러면 이거 자체를 연기할 수 있는 겁니다. 됐죠? 네. 이게 이제 우리 코드로 선체 거구형이에요. 선체 거구형. 선체 거구형 얘기하는 게 요거예요. 즉 병판검사나 재병판검사 대상자인데 병판검사를 또는 재병판검사를 연기할 수 있는 사람. 됐죠? 이게 이번 시험에 그 전반기 때 나왔었어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뭐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이런 식으로 나왔었어요. 됐죠? 사지선다로 나왔었습니다. 선체 거구형. 74회, 76회, 또 이번 78회 계속 나왔었어요.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2항 지방병무청장은 병무청장 아닙니다. 지방병무청장이에요. 병역 의무부가 통지서를 송달하는 사람이 누구죠? 지방병무청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병역 의무에 대한 어떤 연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방병무청장이 하는 겁니다. 병판검사 또는 재병판검사를 자, 보세요. 여기는 대상자라 그랬죠?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죠? 일단 요건 받았어요. 병판, 재병판검사 받았어요. 이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람과 그 다음에 선체 거구형 1호부터 3호 선체 거구형이죠.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요거는 징집이나 소집을 연기할 수 있는 겁니다. 조금 차이 나죠? 그래서 1호 고등학교 이상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 고등학교면 대학교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연수기관에서 정해진
과정을 이수 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수한 사람이 아니고 이수 중에 있는 사람. 그 다음에 3호 국위선양을 위한 체육 또는 대중문화예술 분야의 우수자. 예. 요 사람들은 여기에 해당되는 병판, 재병판 검사를 받고 난 이후에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하고 1항에서 얘기했던 선체 거구형에 해당하는 사람은 징집이나 소집을 연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코드 고연체. 됐죠? 네. 그럼 선체 거구형은 병판검사, 재병판검사 연기 대상자고, 맞죠? 아울러서 징집, 소집도 다 연기 당연히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고연체는 병판, 재병판은 연기하는 게 아니에요.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단지 징집과 소집을 연기할 수 있는 겁니다. 됐죠? 사망. 1항 또는 2항에 따라 병판검사, 재병판검사, 징집 또는 소집이 연기된 사람으로서 병판정검사, 재병판검사, 징집 또는 소집을 원하는 사람, 연기됐는데 원하는 거예요. 다시 사람과 그 연기 사유가 끝난 사람에 대해서는 그해 또는 그 다음에 해 병판정검사 또는 재병판검사를 받게 하거나 징집 또는 소집을 합니다. 4항 2항 3호 2항 3호가 뭐죠? 예체. 예. 해당하여 징집 또는 소집이 연기된 사람이 체육, 대중문화, 예술 분야의 우수자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국방부 장관 이래가고 73회 때 나왔거든요. 대통령령으로 뒤에 가서 언급하잖아요. 대통령령입니다. 기억해 주셔야 되고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징집이나 소집의 연기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5항 2항에 따라 징집이나 소집이 연기된 사람이 다시 징집되거나 소집될 때에는 그 징집되거나 소집하는 그 해의 병역처분 기준에 따라서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 6항 2항에 따른 학교, 연수기관 및 체육, 대중문화예술 분야의 우수자의 범위와 연기의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됐죠? 그래서 아까 전에 전반기 시험 때에 여기에 해당되는 1항에 해당하는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사지선다로 냈는데 1호, 2호, 3호가 나왔고 그 다음에 2항에 어느 하나를 빼가지고 틀린 것으로 이렇게 쉽게 나왔었습니다. 자, 그 다음 시행령 제124조 학교별 제한 연령 등입니다. 1항 법제 60조 2항 1호 또는 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 연령까지 징집이나 소집 이하 뭐 관련 조항 이렇게 해서 입영 등이랑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자, 1호 고등학교 다니면은 28세까지 이 나이는 다 숫자는 다 숙지를 하셔야 돼요. 뭐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뭐 그게 어렵지 않아요. 보면 2호 전문대학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이하 전공대학이라 합니다. 2년제 과정은 22세 2년제니까 3년제 과정은 23세 학위 심화 과정 24세 이게 4년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4년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24세 대학의 4년제 과정은 24세 똑같죠. 그 다음에 5년제 과정은 25세 6년제 과정은 26세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 가로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수의과대학 또는 약학대학은 공부를 좀 더 해야 되니까 27세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 장난을 쳤어요. 27세까지. 자, 4호 대학원의 석사학위 과정은 중에서 2년제 과정은 26세, 24세 플러스 2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2년을 초과하는 과정은 한 살 더 많은 27세. 근데 일반 대학원에 의학과, 치의학과, 한의학과, 수의학과, 약학과,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 전문대학원은 공부 좀 더 해야 되니까 28세. 박사학위 과정은 마찬가지 28세. 연수기간은 몇 세? 26세.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각 연령, 요거는
이거 왜 내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숫자니까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1항에 따른 학교 또는 연수 기간의 범위는 다음 각 코와 같습니다. 그냥 우리 학력을 인정받기 위해서 학위라든지 학력을 인정받기 위해서 이제 다니는 학교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네, 고등학교 다음 과목의 학교 과목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3년제 고등기술학교 각종 학교 가로 고등학교 또는 수업연의 3년인 고등기술학교와 유사한 교육기관만 해당합니다. 상급 학교의 입학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 우리 보통 얘기하는 학교들. 평생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과정에 상응하는 과정을 교육하는 평생교육시설 중 상급학교 입학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 다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 국제자유도시의 외국 교육기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설립 운영되는 외국 교육기관 중에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상응하는 외국 교육기관. 제주도에 보면 외국어 학교 있잖아. 있어요, 하여튼 외국어 학교. 그걸 보면 이제 상급 학교로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우리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 학교하고 모습이 똑같은 그런 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학교. 이거 전문대학 및 대학 등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학교. 과목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입학할 때부터 대학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출석 수업을 마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 각종 학교 및 특별법에 근거하여 설립 운영되는 대학, 바로 고등교육법 대학 및 같은 조 사후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외국대학까지 포함. 남목 경찰대학, 그 다음에 다목 한국과학기술본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에 설치되어 있는 대학,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에서 전문대학 또는 대학의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 학위가 인정되는 시설 및 전공대학. 그 다음에 3호 대학원 석사 이상의 학위를 수여하는 학교,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교, 한강대울. 그 다음에 대학원 과정에 상응한 교육까지 운영하는 한국종합예술학교. 그 다음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 상응하는 외국대학원까지 다 포함. 그 다음에 연수기관은 사법연수원을 얘기하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학위 취득이라든지 학력을 인정해주는 그런 학교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넘어가면 돼요. 됐죠? 네. 그 다음에 시행령 제125조 재학생 임용 등의 연기입니다. 1항 124조 2항에 따른 학교 외국의 대학 및 대학원은 제외. 제외. 요건 이 학교는 학교로 취급을 안 해. 이런 제외가 아닙니다. 이건 별도로 이제 빼놨어요. 그러니까 자 학교 근데 외국의 대학, 대학원은 제외입니다. 또는 연수기관장은 학교장 또는 연수기관장은 학적 보유자 명부 고등학교의 경우에 재학생 입영 등 연기 대상자 명부 연수기관 연수생 명부를 말합니다. 여하튼 학적 보유자 명부를 시군별로 학교별로가 아닌 시군별로 작성해서 매년 3월 31일 2학기 학적 보유자 명부는 9월 30일까지 누구에게? 지방명문청장에게 송부해야 됩니다. 명문청장 아닙니다. 지방명문청장한테 보내야 됩니다. 외국 대학원은 학교장이 보내는 게 아니고 본인이 이렇게 보내는 식으로 뒤에 기술되어 있어요. 여기 있네. 외국의 2항에다 풀어놨잖아요.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이 124조 1항에 따라 입영 등의 연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본인이 입영 등의 연기원서, 전자문서 원서 포함을 직접 지방명문청장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나머지는 학교장 또는 연수기관장이 명부를 지방명문청장한테 주는 거고요. 외국에 있는 스탠포드 대학이 우리 지방명문청장은 뭔 관계 있다고 그 사람들이 명부를 보내요. 말이 안 되잖아요. 맞죠? 개별적으로. 자, 3항 지방명문청장은 1항에 따른 학적 보유자 명부를 받거나 2항에 따른 입영 등의 연기원서 이게 외국 대학이죠? 원서를 받은 경우에는 학교별 제한 연령 안에서 아까 전에 28세, 27세 돼 있는 거 그 연령 안에서 연기 사유가 종료될 때까지 입영 등을 연기하고 연기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해당 학교 연수기관장 또는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교 다니면은 자동 연기예요. 맞잖아요. 우리가 다 장교 출신들이 돼갖고 이걸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병으로 일반 병이나 아니면은
보충용으로 이렇게 복무하는 애들, 친구들 있잖아요. 대학교 다니면은 일단 졸업 때까지 그 아까 얘기했던 그 제한 연령 안에서 일단 자동 연기 시켜줘요. 맞죠? 네, 근데 이제 휴학하고 이제 가잖아요. 휴학하니까 그때 이제 병역 통지서가 입영 통지서가 날라오는 거예요. 자동 연기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다 요거에 의해서. 사항, 학적 보유자의 명부의 작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교육부 장관과 협의해서 정합니다. 자, 시행령 제124조의 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자의 입영 등의 연기. 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자. 우리 전산요원 그거 공부할 때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으로 가려고 미리 예비로 뽑아놓는다는 제가 개념을 한번 그렇게 설명드렸잖아요. 그 걔네들 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에 대해서는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될 때까지 법 제60조 2항 1호 뭐였죠? 고연체 고등학교 이상 그 학생 그거에 따라서 입영 등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연기 기간은 3년 6개월을 넘지 못합니다. 이 3년 6개월 거기 나와 있잖아요. 맞죠? 네, 거기에 3년 6개월 그거와 똑같은 겁니다. 시행규칙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시행령 제124조의 3 체육, 대중문화예술 분야의 우수자 등의 입영 등의 연기입니다. 앞에 조항은 학생에 대한 연기에 대한 내용이고, 이거는 고연체 중에서 체육, 대중문화예술 우수자의 연기. 이러한 법 제60조 2항 3호에 따라 입영 등을 연기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호, 경기단체의 선수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대한체육회의장, 가로 대한체육회장이라 하죠. 추천한 국가대표 선수. 2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우수선수 중 국내 전국 대회에서 한국 신기록을 수립한 선수 또는 국위선양에 현저한 공이 있는 선수로서 누가? 대한체육회장이 추천한 게 아니고 문체부 장관이 추천한 겁니다. 국가대표 선수는 대한체육회장. 지금 이것 때문에 뭐 말 많잖아요. 대한체육회장 말 유승민이 축구 때문에 거론되잖아. 그 사람은 국가대표 선수. 한국 신기록, 요거, 국위선양 뭐 이런 것들은 문체부 장관. 이렇게 구분하셔야 되겠죠? 이렇게. 맞죠? 근데 뭐 시험에 나올 건 아닌데 혹시 모르니까 구분하시면. 자, 3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대중문화예술인 중 상훈법, 문화훈장. 같은 법 문화포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문체부 장관이 국위선양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하여 추천한 사람. BTS. 그때 뭐 훈장인가 뭐 받았잖아요. 그래갖고 연기시키고 이렇게 한 거예요. 2항, 법 제60조 2항 3호에 따라 입영 등을 연기받으려는 사람은 추천 신청서에 국방부령으로 전한 서류를 첨부해서 문체부 장관 1항 1호의 경우에는 대한체육회장을 말합니다. 2조에 같습니다. 이게 제출해야 됩니다. 이하 2조에서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하 2조에서 같다는 것은 문체부 장관이라 그러면은 1항 1호 같은 경우에는 대한체육회장을 말하는 거겠죠. 3항 2항에 따른 추천 신청서를 받은 문체부 장관. 여기에 생략은 됐지만 1항 1호 국가대표 선수 같은 경우는 대한체육회장을 말하는 거죠. 그게 생략된 거예요. 근데 그거 너무 개의치 마십시오. 출제용은 그걸까지 몰라요. 이해가시죠? 문체부 장관은 추천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체육,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서 입영 등의 연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방명무청장에게 입영 등의 연기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 각호 서류를 첨부해야 됩니다. 입영 등의 연기 추천서, 추천 대상자가 제출한 본인이 신청한 거, 추천 신청서 및 첨부 서류. 사항, 사망에 따른 추천을 받은 지방명무청장은 다음 각호 구문에 따른 연령의 범위에서
연기 사유 등을 고려해서 입영 등의 연기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추천 대상자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자, 1호, 1항 1호 국가대표 선수. 그 다음에 2호 뭐였죠? 한국 신기록, 뭐 국위선양, 무죄부장관이 추천한 거. 1항 1호는 누가 추천? 대한체육회장. 이거는 체육하는 애들이니까 나이가 좀 젊어요. 27세까지. 1항 3호는 문화예술 분야, BTS. 해당하는 사람은 30세까지. 5항 법제 60조 4항에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합니다. 아까 대통령령이라고 제가 한번 강조했었잖아요. 그거 풀어놓은 겁니다. 1호 국가대표 선수에서 제외된 경우. 근데 요거는 가로 1항 1호의 경우로 한정합니다. 맞죠? 그 다음에 2호 상훈법에 따라 문화훈장 또는 문화포장이 취소된 경우. 1항 3호의 경우로 한정합니다. 그 다음에 3호 본인이 입영 등의 연기를 취소를 원하는 경우. 자기가 연기 취소를 원해. 그럴 경우. 4호 음주운전, 도박, 성범죄 등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했다고 누가 인정합니까? 병무청장이 아니고 지방병무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이건 좀 기억하셔야 되겠죠? 지명장이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자, 여기 만약에 시험에 나왔는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나왔는데 본인이 취소를 원하는 경우, 그러니까 품위 손상의 행위를 했다고? 이건 자기가 원하는 건데 이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등이라 그랬잖아요. 맞죠? 네, 이런 거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여기에 꽂혀가지고 본인이 연기 취소를 원하는데 품위 손상은 무슨 관계가 있어? 탁 끄면 안 돼요. 등자. 자, 그 다음 페이지. 시행령 127조의 2 체육선수 신상병동자의 처리 123조의 3에 따라 입영 등이 연기된 사람에게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추천기간의 장은 14일 이내에 병적을 관리하고 있는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에게 통보해야 된다. 뭔가 신상이 변동된 거야. 그러니까 14일이죠. 신상 변동 통보. 비슷한 개념이죠. 맞죠? 1호 국가대표 선수에서 제외된 경우 아까 언급했잖아. 그 다음에 2호 추천된 체육 분야에 활동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에 그 밖에 신상 변동 사유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뭐 날짜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시행령 제126조 재학생 입영 등의 원서의 처리 1항 125조 제3항에 따라 입영 등이 연기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입영 등을 원해. 아까 얘기했던 거 자동 연기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내가 휴학하고 입영을 원해. 네,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자, 입영 등을 원하는 사람은 지방병무청장에게 입영 등의 원서, 전자원서의 원서를 포함 제출해야 됩니다. 2항 지방병무청장은 1항에 따라 입영 등의 원서를 제출한 사람으로서 현역별 입영 대상자, 보충력으로 처분된 사람 또는 대체공무요원 소집 대상자에 대해서는 그해 또는 그 다음에 우선해서 입영 등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대로 보면 되고. 자, 시행령 127조 학적 변동자의 처리 1항 124조에 따른 학교, 외국의 대학, 대학원은 제외합니다. 이거는 별도로 하는 거예요. 별도로. 또는 연수기관장은 학적 보유자 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이하 학적 변동자, 뭐 신상 변동하고 비슷하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발생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누구에게 지방병무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됩니다. 퇴학 또는 재적 등용 사람, 그 다음에 전학 및 편입학한 사람. 자, 2항 병무청장은 자 주어 조심하십시오. 주어. 병무청장입니다. 여기 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항에 따른 학적 변동 통보에 관하여 그 실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태 확인은 누가 한다? 병무청장이 한다. 3항도 마찬가지. 병무청장은 주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이 125조 3항에 따라 입영 등이 연기된 사람의 재학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국의 대학, 대학원에 다니고 있어. 그래서 본인이 이제 입영 등의 연기를 하려고 연기 원서를 제출한 거야. 아, 근데 다니고 있는지 확인 필요하잖아요. 그거는 누가 한다? 병무청장. 됐죠? 네.
지가 외국 가려고. 병무청장이 외국 가고 싶어. 외국 여행 하고 싶어서. 이 빌미로. 그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네. 그래서, 야, 지병령 이거 말고 내가 갈게. 그래서 병무청장이 주어다. 자, 법 제61조 의무 이행 1회 연기입니다. 방금 전에 언급했던 병역 판정 검사 및 입영 등의 연기하고는 달라요. 60조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건 날짜를 연기시키는 거예요. 됐죠? 자, 1항 요거 얘기하는 거지. 요거. 즉 병역 의무부가 통지서를 받은 다음에 이루어지는 연기고 생각하시면 돼요. 병판검사, 재병판검사, 징집 또는 소집 통지서를 뭐라고 돼 있죠? 받은 사람, 받을 사람. 결국에 이것도 받았다고 보면 돼요. 네, 받을 사람으로서 질병, 심신장애, 재난 또는 취업. 여기서 말하는 취업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 지방의회 의원 및 지자체장의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경우까지 포함하고 등 대통령령, 이게 가로로 나왔었어요. 국방부령 또는 가로로. 네. 주의하셔야 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의무이행 1회, 의무이행이 어려운 사람은 원할 경우 그 날짜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날짜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병역 판정검사 대상자, 재병판검사 대상자, 현역병 입영 대상자, 그 다음에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이게 가로로 나왔어요. 76회.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의 의무이행일의 연기는 몇 세? 30세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0세. 기억하셔야 되겠죠? 30세. 자, 2항. 1항에 따라 의무이행일이 연기된 사람에 대해서는 다시 날짜를 정해서 통지서를 송달해야 됩니다. 다만 징집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나 받을 사람으로서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신체 검사를 받게 해서 그 병역 처분을 변경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병역 처분 요게 바로 갑니다. 자, 3항.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직권으로 의무이행일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3호에 따른 연기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년을. 이거예요. 자, 1호, 2호, 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걸 떠나서 직권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예. 본인이 행방을 알 수 없는데 저기 본인이 원해서 이렇게 신청받는 게 아니잖아요. 직권으로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2호, 재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입영일 등의 연기원서, 이게 또 바로 나왔어요.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 예. 직권으로 할 수 있습니다. 3호,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는 범죄 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사람에 대하여 관할 수사기관장이 입영일 등의 연기를 요청한 경우. 아, 얘는 지금 좀 더 수사가 필요해. 입영 또는 소집이 피난처가 되면 안 되잖아요. 맞죠? 이건 직권으로 할 수 있다. 근데 수사기관장이 요청한 경우. 그리고 기간이 정해져 있죠? 뭐라고 돼 있죠? 1년을 초과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코드가 있는데, 뭐죠? 행재금. 직권으로, 지방명무청장이 직권으로 연기할 수 있는 게 행재금입니다. 행재금. 행재했다. 골드. 네. 근데 쟤는 대통령이라는 게 붙어 있죠. 그럼 대통령이 뒤에 가서 또 뭐 풀리겠죠. 시행령으로.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겁니다. 자, 일단 행재금. 네, 이거는 직권으로 연기 가능. 자, 시행령 129조 입영일 등의 연기. 네. 1항 법제 61조 1항에 따라 병역 의무 이행일 날짜를 연기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법문장에는 질심제치라고 이렇게만 간략하게 표현해놓고 시행령에다가 그 구체적인 거를 쭉 푸는 거죠. 자, 1호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병역 의무의 이행이 어려운 사람.
이 본인의 직계 존속, 직계 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가족 중 여하튼 생세를 뭐하고 있는 사람? 같이 하는 사람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본인이 아니면은 간호 또는 장례 등의 가사정리가 어려운 사람. 3호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당해서 본인이 아니면은 이를 처리하기 어려운 사람. 그 다음에 4호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 네. 직권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본인이 원하면 여기에도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본인이 아니고 가족이 행방을 일단 행방불명이 됐어. 그래, 야, 일단 통지서가 날라왔는데 예를 들어 뭐 가족 중에서 한 명이 얘 좀 이러이러한 사유에서 이렇게 신청할 수 있잖아요. 이거 두 개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네,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 그 다음에 5호 각군의 모집 또는 전환복무에 지원해가지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만 현역병 입영일이 결정된 사람은 입영일 30일 전까지 지원한 경우로 한정합니다. 6호 국외여행 허가 또는 국외여행 기간 연장 허가를 받거나 25세입니다. 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다음 항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허가를 받거나 25세가 되지 않은 사람 중에서 출국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 또는 128조 1항에 따라 병판검사, 재병판검사 또는 입영 등이 연기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국외에 체류 중인 사람. 앞에 우리 60조에 얘기한 거 선체 거구형의 선체 거구형 기억나시죠? 고연체, 선체 거구형. 거기에 보면은 외국에 체류, 체거. 가봅시다. 188페이지. 1항 2호 국외에 체제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은 병판검사, 재병판검사, 징집, 소집, 연기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 이해가세요? 네. 거기에 해당되지 않고 내가 잠시 단기간에 예를 들어서 어학연수다 이런 거 가가지고 외국에 가 있는 거야. 통지서 날라왔네? 연기시켜야 되잖아.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체류 중인 사람. 됐죠? 네. 7호 각급 학교 입학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내가 만약에 수능을 본다. 이번에 수능을 봐야 되겠다. 통지서 날라왔네? 입영할 수 있어요. 연기할 수 있어요. 근데 뭐죠? 이 다음 페이지 나오네. 2년 범위에서. 여기 다음 페이지 나오네. 그 다음에 8호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 이것도 코드가 있죠? 뭐죠? 질심독사 천재부. 그 유명한 질심 독사 천재부 플러스에서 행입구 입이 두 개예요. 두 개. 질심독사 천재부 행입구 코드로 됐죠? 네. 직권으로 연기할 수 있는 거. 지병장이 직권으로 연기할 수 있는 해당하는 사람. 코드. 행제금. 행제에서 골드. 행제금. 됐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2항. 방금 전에 질심독사 천재부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통틀어 몇 년 범위에서? 2년. 기억하셔야 됩니다. 3년으로 많이 나왔었어요. 2년 범위에서 그 의무이행일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입학, 수능 본다. 3수까지는 가능해요. 4수는 군대 갔다 와서 해야 돼. 맞죠?
예. 결국에는 2년 범위가 걸려있고, 또 법문장에 나와 있는, 뭐죠? 이 두 개 다 걸려있는 거예요. 30세 초과되면 안 되고요. 그냥 2년 범위에서. 맞죠? 자, 그 다음에 사망. 법 제61조 사망 2호에서 행재금 중에서 재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대통령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또 구체적으로 푼 거예요. 아까 직권으로 연기하는 거. 지병장이 직권으로 연기할 수 있는 거. 행재금이잖아요. 그 중에서 2호, 요거죠. 제자. 자, 1호, 감염병에 관한 법률에도 감염병에 걸린 경우. 2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3호,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사항이 말소되거나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경우. 거주불명, 주민등록 말소. 요것도 직권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게, 지병장이 직권으로 하는 게 행재금이잖아요. 근데 제가 뭐죠? 코드로 제주감. 행재금, 제주감은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금 주웠어. 행재했네? 야, 제주도 가고 감귤 농사 짓자. 그래서 행재금, 제주감. 됐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4. 이랑 같고 어느 하나에 해당한 사람으로서 병판검사, 재병판검사 또는 입영 등의 의무이행 1회 연기를 받으려는 사람은 그 날짜의 며칠 전? 5일 전. 그 날짜의 5일 전까지 연기원서, 전자문서 원서 포함입니다. 누구에게? 병무청장이 아니고 당연히 지방병무청장에게. 입영통지서 의무부가 통지서 지병장이 줬잖아. 준 사람 지병장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다만 그 사유가 갑자기 발생해서 연기원서, 전자문서 원서 포함 제출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일단 전신,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고한 후에 이럴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일단 먼저 신고하고 그 다음에 3일 이내에 연기원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5일 전, 3일 이내 날짜 기억하셔야 됩니다. 5항 지방명무청장은 사항에 따라 입영일 등의 연기원서, 전자문서로 된 원서 포함 받은 경우에는 그 연기 여부를 결정해야 됩니다. 6항 지방명무청장은 1항 1호의 사유로 인하여 병력 의무 이행일이 연기된 사람으로서 뭐였죠? 아픈 거, 질병, 심신장애 그 사유로 병력 의무 이행일이 연기된 사람으로서 65조 1항 1호 병역처분 변경에 대한 조항 같은 조 사항에 따라 다 이게 질병 심신장애예요. 그로 인하여 해당 병력을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영일 연기뿐만 아니고 병판검사장이나 군병원에서 신체 검사를 거쳐갖고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34조 1항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신기형, 질병 및 심리장. 자, 전신기형 이렇게 나오면 장애가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냥. 장애가 있다고. 이건 중대한 거예요. 명백하고 중대한 거예요. 등으로 인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거는 누가 봐도 안 돼. 장애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신체 검사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신체 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병역 처분을 변경할 수 있으며 사회복무요원 소집일이 연기된 사람 중에서 정신질환으로 1년 이상 병원이나 요양시설에 입원 또는 수용된 사실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신체 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습니다. 자, 사회복무요원 소집일이 연기된 사람이면 사소보라고 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력이라고 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1년 이렇게 나오고요. 뒤에서 이제 언급할 건데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에 있는 사람은 이 전시근로역에 편입하거나 면제 받을 수 있는 건 6개월을 기준으로 하고요. 복무 중이니까 6개월. 갈 예정인 사람은 1년. 병역준비역은 2년. 이건 뒤에 가서 다시 언급할게요. 지금 몰라도 됩니다. 7항 2항에 따른 연기 사유별, 연기 기간 및 연기 횟수, 연령의 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합니다. 대통령이 아니에요. 연병. 연병. 연 4개 나오네. 연병, 연병. 예. 그 다음. 시행규칙인데, 참나. 87조 이병일들의 연기에 대한 시행규칙 내용인데, 이 사후가 73회 때 만남주로 나왔어요. 4회 때. 73회 때. 그래서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129조 1항 8호에 따른, 아까 전에 그 밖에, 그 있잖아요. 저기, 질심독사 천재부 행위국 할 때, 질심독사 천재부, 부득이항령으로, 예. 8호, 맨 마지막에 되는 거. 8호에 따른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 의무 이행이 어려운 사람은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사실 확인 증명서, 요거를 제출하는 거죠. 다만, 연기하려는 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 병무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비 서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게 나왔어요. 그래서 한번 언급하고 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시행령 제129조의 2 산업체 등 취업한 사람의 병역 의무 이행일의 연기입니다. 1항 법 제61조 1항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산업체, 국지공산 산입니다. 산업체입니다. 사회복지시설, 국지공사가 아니고 산업체 등에 취업하여 복무하고 있는 사람은 몇 세까지? 24세, 25세 아닙니다. 24세까지 병역 의무 이행일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129조 2항에 따른 연기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아까 전에 통틀어 2년 범위, 거기에 이거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됐어? 예. 다만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소 등 병무청장이 병역 의무 이행일을 연기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종에 취업하여 복무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그러지 않죠.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연기 안 되죠, 당연히. 맞죠? 2항 법 제61조의 1항에 따라 공직선거법, 아까 전에 뭐 지자체 선거, 저기 국회의원 선거요, 질심제치, 그 취업한 거에 대한 조항이에요. 그 중에서 아까 뭐 가로해가지고 국회의원 선거 그거 있잖아요. 그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의회 의원, 지자체장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여 재임하고 있는 사람은 몇 세? 30세. 이렇게 바꿔서 나올 수 있겠죠? 아닙니다. 구별하셔야 되겠죠. 24세, 30세까지. 병역 의무 이행일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129조 2항에 따른 연기기간 통틀어 2년 범위 거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3항 1항 및 2항에 따른 병역 의무 이행일의 연기 신청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한 경우는 129조 4항 및 5항, 7항을 준용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야, 역시 애매한데? 아까 전에 우리 20분부터 시작했죠? 네. 요 조항까지 보고 좀 쉬겠습니다. 시행령 제128조 병역 판정 검사 등의 연기입니다. 1항 다음 갖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자, 아까 이 시행령은 뭐냐면은 이게 갑자기 또 생뚱맞게 탁 튀어나와가지고 또 흐름이 끊길 수가 있는데, 자, 뭐냐면은 여기 18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병판검사 우리 60조 법 60조 있죠? 요거에 대한 시행령 선체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또 구체적으로 기술했다고 보시면 돼요. 자, 1항 다음 갖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에서 선체 거고요. 선박의 선으로 승선하고 있거나 선체 거구형할 때 선, 거 이 나오는 거잖아요. 승선하고 있거나 국외에 거주 또는 병무청장이 정하는 기간 이상 국외에 체제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 제60조 1항 1호 국외 선언 얘기하는 거고, 국외를 왕래하는 선언. 2호 뭐였죠? 국외 체제 거주. 그 다음에 2항에 따른 2항 뭐였죠? 고연체 아니었어요? 예? 고연체. 예. 병판검사, 재병판검사, 고연체는 요거겠죠. 예. 입영 등이 연기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입영 등의 날짜가 결정되어 뭐죠? 날짜가 결정돼서 통지서 받은 사람, 예, 결정되어 있는 사람의 입영 연기에 관하여는 병무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자, 1호 법 제70조 1항 또는 3항에 따라 국외여행 허가 또는 국외여행 기간 연장 허가를 받은 사람. 그러니까 선체 거구여행할 때 그 국외 체제 거주 보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명시를 해준 거예요. 2호 25세 미만으로 병역 준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원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 2항 국외에 출생한 사람 또는 해외 이주법에 따른 해외 이주 신고를 하고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재외공관장, 법무부 출입국 관리사무소장이나 법무부 출입국 관리사무소 출장소장 사실 확인에 의해서 병판검사, 재병판검사, 입영 등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3항 선체 거구형 할 때 구형 범죄로 인하여 구속되거나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은 병판검사, 재병판검사 또는 입영 등이 연기된 것으로 봅니다. 됐죠? 네,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4항 2항에 따라 병판검사, 재병판검사 때 입영 등의 연기 처분을 받은 사람이 147조의 2, 1항 1호 각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 이게 이제 앞으로 한 번씩 나오거든요. 147조의 2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거 뭐냐면은 국외여행 허가 취소입니다. 취소. 국외여행 허가를 받았어. 근데 여기에 기술되어 있는 각목에 해당되면 취소. 그 조항이에요. 거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판검사, 재병판검사, 입영 등의 연기 처분과 국외여행 허가 또는 국외여행 기간 연장 허가를 취소하고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데 147조의 2, 1항 즉 국외여행 허가 취소 조항의 1항 1호 뭐냐면은 1년 내에 6개월 이상 외국에 나간다고 해갖고 허가해 줬더니 안 나가고 6개월 이상 국내에 체제하고 있네. 그게 1호 다목입니다. 그 다음에 마목이 영리활동 국내에서 영리활동하고 있네. 그게 마목입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이면 취소잖아요. 취소. 근데 해당하는 사람이 재외국민 2세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은 취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147조의 2항을 적용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2년 동안의 그 유예기간을 줘요. 야, 빨리 나가. 6개월 이상 체류, 빨리 나가. 재외국민 2세 나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유예기간을 주고 그 유예기간을 동안 그 유예기간을 줬는데도 그래도 이행을 안 한다. 그러면은 의무부과를 하는 거거든요. 그 조항을 적용한다. 네. 자, 5항. 4항에서 지금 재외국민 2세라 그랬잖아요. 맞죠? 이거는 제외된다 그랬잖아요. 맞죠? 재외국민 2세를 여기다가 구체적으로 푼 겁니다. 난 국외에서 재외국민 2세란 국외에서 출생한 사람. 근데 가로 6세 이전, 8세 아닙니다. 6세 이전에 국외로 출국한 사람을 그 사람까지 포함. 그래서 17세까지 본인과 부모가 계속해서 국외에서 거주하면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말하는 겁니다.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뭐 영주권 받고 시민권 받고 이런 사람들이. 얘네들은 17세까지 딱 여기에 이 조건을 충족했다. 그러면은 재외국민 2세로 보는 거예요. 왜 17세라고 해서 18세부터 병역 준비역에 들어가는 거예요. 병역 준비역 맞죠? 들어가기 때문에 17세까지 여기에 들어가면은 재외국민 2세로 본다. 자, 근데 이 경우에 17세 이전에 국내에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통틀어 3년 이내를 수학하였거나 17세까지 본인 또는 부모가 또는입니다. 같이가 아니고 본인 아니면 아빠 또는 엄마가 1년 기간 중에서 통틀어 90일 이내 기간 동안
국내에서 체제, 가로는 나중에 읽을게요. 한 경우에도 계속 국내에 있었지만 북에 거주한 곳으로 봐주겠다. 됐죠? 예, 가로 한번 보겠습니다. 국내 체제기간 산정일부터 거꾸로 계산해서 합산하는데 입국일은 포함, 출국일은 제외입니다. 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 조건을 다 충족하면 17세까지 아하고 본인과 부모가 함께 어디에? 외국에서 계속 살고 있어야 돼. 맞죠? 예. 근데 요런 사유로 인해서 여기 보면 1번과 2번의 사유로 국내에 체제하고 있는 거는 국외에서 체류하고 있는 걸로 봐줄게. 이 얘기입니다. 맞죠? 1호 외국 정보로부터 국적, 시민권 또는 영주권, 조건부 영주권은 제외입니다. 얻은 사람. 2호 영주권 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 체류 자격, 가로 5년 이상 장기 체류 자격을 포함합니다. 얻은 사람. 3호 5년 미만의 단기 체류 자격만을 부여하는 국가에서 해외 이주법에 따른 해외 이주 신고를 하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영주권을 주는 국가가 있고요. 영주권 제도 이거 자체가 없는 국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단기 체류 자격만 부여하는 국가, 이런 국가들이 여러 국가가 있어서 이렇게 1호, 2호, 3호라고 구분해가지고 기술해 놓은 겁니다. 자, 6항 병장, 병무청장, 지방병무청장 또는 재외공관장은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영주권, 가로 국적, 시민권 및 5년 이상 장기 체류 자격을 포함, 출입국 기록 등을 통해서 5항에 따른 재외국민 2세임을 확인해야 됩니다. 이 경우 재외공관장은 확인된 명단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누구에게? 지방병무청장에게 즉시 송부해야 됩니다. 7항 5항에 따른 재외국민 2세가 다음 각호, 자 위에서 5항에서 언급했던 재외국민 2세의 조건, 그걸 충족하는 재외국민 2세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외국민 2세로 안 본다는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1호 본인 또는 부 또는 모가 해외이주법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에게 영주귀국 신고를 했어요. 영주귀국 신고했으면 얘는 재외국민 2세로 안 본다. 됐죠? 2호 본인이, 부모는 아닙니다. 본인이 18세 이후 통틀어 3년을 초과해서 국내에 체제한 경우에도 재외국민 2세에서 이제 안 보겠다. 18세 이후에 본인이 통틀어 3년 초과해서 국내에 체제한다. 이건 봐줄 필요가 없잖아요. 이거는 악용하는 거잖아. 맞죠? 이런 경우에도 재외국민 2세로 보지 않겠다. 그 얘기죠. 됐죠? 요거까지 볼게요. 얼마 안 되니까. 시행령 제128조의 2 국외 체제자의 병역 판정 검사 신청 등 1항 128조 1항에 따라 병판검사, 재병판검사 또는 입영 등이 연기된 사람이 병판검사, 재병판검사 또는 입영 등을 원해. 연기됐는데 이제 원해. 어떤 그 사유가 다 해소돼가지고 원하는 경우에는 누구에게? 지방병무청장에게 병판검사, 재병판검사, 입영 등의 원서, 전자문서 원서 포함 제출해야 됩니다. 이제 하겠다. 2항 1항에 따라 입영 등의 원서를 제출한 사람으로서 현역병 입영 대상자, 보충력으로 처분된 사람 또는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에 대해서는 그해 또는 그 다음에 우선하여 입영 등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은 별도 소집 대상자, 별도 현역병 입영 대상자, 그거 보면은 국외 거주하다가 귀국해가지고 그 사람 있잖아요. 별도로 입영하게 하고 별도로 소집하게 하는 그게 나와 있잖아요. 이거예요. 자기 이제 가겠다 그러니까 우선해서 하니까 별도로 입영 또는 소집 대상자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됐죠? 네, 시행 규칙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하고 다음 페이지에는 좀